제가 전문가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세기에는 더 이상 이렇게 모든 것이 부합이 된 사업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가치가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영상 먼저 보시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평소 그 먹고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무심코 버린 음식물이 간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남겨진 음식물의 역순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쏟아져 나오는 먹고 남은 음식들. 그 속에서 간암을 부르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방치되는 음식물 쓰레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새 집의 음식물 쓰레기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먼저 3,000이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4,000이 육박하는 오염도를 보입니다. 한 집에서는 무려 9,000이 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200인 경기, 1,800인 쓰레기통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오염도입니다. 4월에 음식물 쓰레기 1g을 방치했을 때 10시간 후면 1억 마리의 세균이, 그리고 15시간 후에는 무려 100억 마리의 세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1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세균이 생길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 문제는 세균 번식과 함께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이 강한 독소를 만들어내서 이로 인해서 간염이라던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흡수될 수 있는데요. 호흡기로도 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맨손으로 버리는 경우 많으셨어요? 네. 귀찮아갖고 얼른 올라가서 씻으면 되지. 그러나 아플라톡신은 제거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톡신이 음식물 쓰레기 안에 생기게 되면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척을 한다거나 또는 어느 부분을 도려내거나 또는 가열을 해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잔존해서 나가요. 수없건 야무진 주부들의 이 아이템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오늘의 아이템은 과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쉽게 하는 거. 아, 그러세요? 지금 제가 말씀 설거지 중인데 들어오세요. 네. 어머님을 따라 주방으로 안내되는 제작진. 그런데 주방이 정말 깔끔하네요. 역시 주부보다는 뭔가 다르다니까. 이렇게 감탄하는 사이 벌써 설거지는 끝나가고 이제 음식물 처리 노하우를 알려줄 것 같은데 뭐라? 네. 음식물 처리하시려고 할 때 그냥 하신 거라서 저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이게 막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들이 분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보실래요? 누가 봐도 그냥 한국 마스크가 넘는 모습이세요. 발 밑에 발판을 한번 밟고 나니 어라? 뭔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네. 진짜 뭐가 있는 건가? 일반 한국 같은데 진짜 문제가 없네요. 아, 예. 제가 지금 보실래요? 네. 보실게요. 아, 너희 것들이 그 비밀이었구나. 왜 통이 두 개지? 분쇄한 음식물을 2차로 처리하는 여과기인데요. 평소라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왔을 시간에 느긋하고 우아하게 차 한 잔 즐기시는 어머님. 그저 일거리 하나 줄었을 뿐인데 이렇게도 여유가 생기네요. 이 음식물 쓰레기 매일매일 나오는데 모아뒀다가 버리기는 냄새도 나고 위생에도 좋지 않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저 제품을 쓰고 나서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바로바로 설거지하면서 하수구로 내려가니까 너무 편리하고요. 주방이 첫째 깨끗해지고 위생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저희 남편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편리한 생활을 만드는 자그마한 변화. 작은 변화가 안겨주는 소소한 행복. 음식물 쓰레기 없는 깨끗한 주방에서 한층 여유로워진 일상을 즐기세요.
매일 통수같이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험도 높이고 서울 비용과 주부들의 가상노동 시간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지상에서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디스포저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복지는 국민 행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이거 익히 많이 보신 거죠? 네. 마지막에 나온 게 광고예요. 그냥 일반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디스포저 분쇄기, 음식물 분쇄기 회사로서는 몇 개 안 되는 회사가 사단법인이에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환경부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 광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국민들한테 너무나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를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권하면 호응을 바로 해주셔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래요. 이래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는요, 제가 이게 7년 동안 이 사업 하면서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다 노란띠 두르고 나가셔야 돼요. 환경운동가예요, 전부 다. 어쩜 그렇게 환경을 걱정하시는지. 샴푸는 팍팍 쓰고 합성세제 팍팍 쓰시면서 갑자기 디스포저 얘기만 하면은 그거 오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밥 안 먹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우리 집 둘이 사는데 이만큼 나오는데 그 비싼 걸 왜 쓰니? 2,000원, 1,500원이면 해결할 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쵸? 근데 오늘 강의 들어보면 왜 그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안 되는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동영상 보시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참 많죠. 우리가 언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를 주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여러분들 교육받으시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고요.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아플라톡신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아플라톡신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이름이야? 이렇게 물어보셔요. 모든 이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20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앞으로 이 아플라톡신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을 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디스포저 역사는 35년 됐어요. 만 35년. 85년도가 이력이에요. 우리나라 이력이 85년도예요. 제가 79년도에 여기 잠실 아파트를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하고 막내 외삼촌하고 삼촌이 사시나고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잠실 아파트 값이 790만 원, 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부유층이 썼던 디스포저 가격이 3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저렴해진 거죠. 그쵸? 근데도 나가서 얘기하시면 비싸다 그래요? 싸다 그래요? 비싸다 그래요. 속옷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확 긁으면서 어쩜 그렇게 살리면 알뜰하신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생각하고 밥 타요. 그쵸? 예. 그럴 정도로 우리 여성들이 아직도 의식이 변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한참 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먹고 남는 거가 없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7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되게 못 살았어요.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 뭐였어요? 김치, 장아찌, 청태. 그쵸? 누가 핑크색 소세지 사오면 큰일 나. 그거 한번 먹고 싶어서 얻어먹으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난로에다가 김치 밑에다가 넣어놓고 올려놔가지고 김치볶음밥 냄새를 오후 내내 맡으면서 공부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주거 환경이 너무나 급진전을 했어요. 뭘로? 아파트. 그러면서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작은 공간으로 다 들어오게 됐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남는 건 누구 줬어요? 돈을 주기도 바빴어요. 그리고 어디다 보관했어요? 밖에, 마당에. 그랬잖아요. 우리 다 마당에 보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사는 거 바쁜데 버릴 것까지 걱정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경제 성장이 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흘러 넘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가장 많이 버리는 국민이에요, 우리가. 1년에 482만 톤. 482만 톤 하면 여러분,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돈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20조에서 25조에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 크죠? 여러분, 20조 하나면 뭐 하나가 건립이 되고도 남아요. 그쵸? 근데 그거 우리 버려요, 지금. 근데 그걸 그냥 버리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1조를 들여요. 그럼 미니멈으로 따져도 우리 21조 버려요. 그렇게 버리는 게 그냥 버려주면 좋게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그게 바로 균이나 톡신이에요. 근데 이 균은요, 우리가 어디에 담아요? 이 균을 어디에 담아놔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에 담으셨어요? 쓰레기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우리가 이제 사서 쓰지만 예전은 어디다? 검은 봉지에다가.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번 전 국민한테 나눠준 게 있어요. 전 세대에게. 기억하시나요? 파스텔 톤으로 아주 푸른색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눠준 적 있어요. 받으셨죠? 쓰셔요, 안 쓰셔요? 예, 안 써요. 쓰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주인은 그걸 전부 다 콩나물씨로 써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물 빠지는 구멍도 있고요. 거기에 걸름망까지 있어서 두세 번 먹을 거를 잔뿌리 안 나고 딱 먹기 좋아요. 제주의 언니들은 전부 다 그거 콩나물씨로예요. 왜 그럼 그게 갑자기 콩나물씨로 전락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하냐? 지금 여기 광고방송에서 봤듯이 우리 바빠요, 지금. 예전에 주부들이 집에 있던 주부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미만의 어느 주부도 85%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대요. 65세 미만. 그 정도로 맞벌이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서 한낮에 돌아다녀보세요. 놀아줄 사람 있나 없나? 없어요. 다 나갔어요. 아주 바빠요. 그러니까 바쁜데 가사노동이 추가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통을 들고 나가서 버리고 갖고 오면 씻어야 되거든. 근데 어때요? 봉지는 휙 버리고 나갑니다. 나가는 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거 그냥 버렸든지 창고에 넣어뒀든지 저 주위의 언니들처럼 콩나물씨로 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저희 집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드릴게요. 살짝 얘기하세요.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요, 받아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리할 때 넣는 거와 먹고 난 나머지를 넣었을 때 달라져요. 속도가. 왜? 효소가 들어갔으니까. 30분만 되면요,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해요. 엄청나요. 25도에서 30도를 가장 좋아해요, 균은. 그때는 내 세상이야. 배양을 무궁무진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아파트에 문을 자주 안 여는 때가 언제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요. 그걸 가장 좋아해요, 균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 찬물을 교차해서 써요. 싱크대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걔들이. 그러면서 뭐를 준비해요? 세상을 만날 준비를 해요. 여는 순간에 세상으로 나와야 되니까. 나랑 똑같은 균을 마구마구 방출하면서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좀 전에 보셨듯이 그 다음 2차적으로 균 다음으로 나오는 2차적인 톡신이 정말 무서워요. 이 독소는 우리가 가장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곳에 뉴스 시간에 보도된 게 뭐냐면 건축자재로 쓴 성면. 그쵸? 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70%를 성면 넣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애들 기관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면도요, 호흡기로만 들어와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톡신은 피부 접촉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피부 뚫을 능력이 있어요. 피부 만졌죠? 지금 만지고 사장님 만지고 사장님 피부도 뚫어요. 굉장히 독한 거예요. 전문가가 뭐라 했냐면은 B1이라는 우리가 아플라톡신 하면 하나의 어떤 톡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톡신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간염이 몇 가지 있죠? 간염. 세 가지요? 5가지 있어요. A형, B형, C형, E형, D형까지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C형까지만 아냐면 접종을 C형까지밖에 못해요. 지금 현재 형체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거의 C형까지를 기억을 해요. 근데 B1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아플라톡신이. 그래서 B1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독사. 여러분 독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금방 나 해칠 수 있어요.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다고 한 게 아플라톡신의 독소 B1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소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내 몸이 지금 건강 균형이 깨져 있을 때 들어오면 3일에서 한 달 사이에 나를 해칠 수 있어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곰팡이 많냐? 안 보이는 곰팡이도 있어요. 안 보이는 곰팡이가 더 무서워요. 어디서 피냐면 견과류. 여러분 우리 아이들 머리 좋아하는지라고 많이 먹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산지를 한번 보세요. 국내 생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국내 생산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러 가보면 너무 비싸. 국내산은. 그렇죠? 손 떨려. 먹이고는 싶은데 손 떨리잖아요. 짠내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짠내 나면 톡신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실을 안다면 내 건강, 내 가족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이 사실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듣고 나면 너무 흥분이 되잖아요. 와, 이런 사실을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논란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분들 다 계시죠? 10대, 20대한테 음식물 쓰레기 이틀 되면 한번 줘보세요. 어떤 반응 보일까요? 알았어. 엄마 이따가 해줄게. 이래요? 안 그래요. 너무 강하게 해요. 아우 싫어. 엄마 그런 걸 왜 놔두고 버리라고 그래. 이래요. 그러면 서운해요. 엄마는. 그쵸? 내가 잘못 들었나? 엄마 바쁜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응? 저것이 버릇없이. 이런 마음 들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못 키우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은 저희 세대와 걔네 세대가 몸의 면역력이 달라요. 저희는요 옛날에 감기 걸리면 별로 순통치 않게 생각했어요. 언제 엄마가 감기 걸렸다고 요란 떨었어요? 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몇 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많은 거가 감기였어요. 그쵸?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웠어요? 환들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키웠잖아요. 막 모든 걸 다 깨끗이 뭐 유기농 해가면서 키웠잖아요. 얘네 면역 없어요. 그래서 몸에서 자동 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이 견디는 거와 그 아이들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균이나 톡신의 작용이 달라요. 걔네한테 훨씬 크게 영향을 미쳐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하는 게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본능적으로 느껴서 실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시켜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나라 아플라톡신이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100%가 감염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갖는 수치예요. 우리나라가요 간암하고 대장암이 1등이에요. 부끄럽지만. 근데 우리나라 의학이 여러분 전 세계 5위 안에 든 거 아세요? 우리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의학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제1의사, 최고의 권위자가 제일 의사잖아요. 중동 지역의 40%가 저희 의사들이에요. 전부 다. 중동 지역이 사교육이라 엄청 부자잖아요. 그 의리의리한 병원에 제1의사들, 가장 권위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가 가 있어요. 이 정도인데 왜 이런 수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아이러니컬하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이 울지를 않으니까 국가가 돌아봐 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아플라톡신이 들어와서 간암이 걸려도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급성이 됐어요. 내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요. 갔어요. 의사가 쭉 설명할까요? 당신 아플라톡신 이런 얘기 안 하죠. 당신은 급성 간염입니다. 당신은 급성 간암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진단 나오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 의사 몰라요. 그냥 간암은 진단 받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왜?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서운데도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그냥
정말 우습게 취급하면 안 되겠구나. 음식은 어때요?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근데 가서 전했어요. 디스포저 안 쓸 수 있어요. 마인드가 안 되면 못 써요. 그것까지 생각이 못 미치면 안 돼요. 그 기계값이 너무 아까우면 못 써요. 그렇지만 이걸 전해주고 빨리빨리 버려라. 그럼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밖에 자원 한 통이에요. 나는 빨리 버릴 수 있어요. 자원 한 통은 누가 책임져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그 속에 별 잡것이 다 들어가서 독소도 많고 균도 많고. 여러분 원적 SNF로 제가 그거 촬영한 걸 여러분한테 지금 여기서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요, 일주일 반복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걸 환경부 장관이 한번 통 들고 거기 통 박아본 적 있나요? 복지부 장관이 거기 가서 한번 통 박아본 적 있어요? 없죠? 누가 박아요? 다 국민만 박지. 그래도 국민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빨리는 갖다 버리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게 하나 있는데, 기상청에서 요즘 예보할 때 뭐 예보해주죠? 안 듣던 얘기 2개 하죠. 황산호도, 미세먼지, 예, 2개 하죠. 근데 그만큼 공기가 우리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 공기하고 물어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그렇다면 지금 이곳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중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떠다니죠. 작년에 부랴부랴 우리가 선진국에서 후진하고 있는 걸 안 했던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 중,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공기 중에 부유물의 오염도예요. 한 번 우리나라 체크한 적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에 조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공기 중에 부유물의 오염도라는 것을 조항을 하나 넣고 영유아와 노약자가 거주하는 곳을 이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생검열을 할 때 해서 경고, 시정, 과태료예요. 앞으로는. 그럼 여러분 번뜩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번뜩 생각나는 거. 공기 중에 오염도. 어디? 엘리베이터. 우리나라 사람들 공기에 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바가지 들고 나오는 아줌마 많아요.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 어떡할 거예요? 그거 타는 사람 다 그거 맡고 있는데 문제 되죠.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발전돼 있어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도 한참 후진국이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우습게 보잖아요. 이거 봤어? 또 몰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도 다 써요 이거. 인도네시아는 방송에 광고를 해요. 어떻게 방송하냐면 엘리베이터에 음식물 쓰레기를 타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를 갖고 들어와요. 어떤 주부가 굉장히 인사를 쓰고 아주 불쾌하게 그 주부를 타요. 거기 타고 있는 분들이 타면서도 보고요.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러면서 업체 광고가 쫙 나와요. 우리 업체 광고 못해요 아직. 광고 규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많은 것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부유물의 공기 중에 부유물의 오염도가 중요해요. 우리 집이 더 중요하죠. 어디서 올라오는지 아세요? 하수구가요. 여러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서워요. 하수구가 밤에 우리가 걸름망에 음식물을 놔두고 그냥 뭐 버려도 거기가 워낙 더러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설거지한 물과 함께 졸졸졸졸졸. 우리 낙하지점이 너무 멀거든요. 3m에서 6m. 길은 데는 8m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갈 동안 낙하지점까지 못 가기 때문에 하수구에 다 달라붙어서 그 어마어마한 독소와 균을 머금고 있다. 아침에 주부가 물을 탁 틀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가 다 올라와요. 1차 주부가 맞고 그 다음에 다 공기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게 음식물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90% 바다에 갖다 버렸죠. 유일하게 2006년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법이 체결이 됐고 2013년도에 종료했고 2014년도에 발효했고 2015년도에 경고 조치를 했어요. 대한민국만 작년에 경고 조치 받았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전 세계 어디도 안 버렸는데 저희만 버렸어요. 눈 감고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버렸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로 대서특필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직업이 이거고 사업이 이거기 때문에
저하고 관련된 건 굉장히 빨리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요. 근데 1월 1일 날 뭐 하냐? 쓰레기값 인상률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곳도 이제 계속 사업 진행을 했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강의 끝나고 오셔서 그래요. 부장님, 그 음식물 쓰레기 언제 올라요? 빨리 올라가고 저것들이 그냥 정신이 바짝 나야 되는데 3만원, 35,000원 올라가면 정신 줄 거 아니냐고. 못 올려요. 왜? 형편성이 없는 거예요. RFID 방식이 다 전국적으로 되면 형편성을 따질 필요가 없죠. 누구나 거기다 버리고 그러면서 재야 되니까 지금은 공동 구매가 더 많아요. 근데 편하게 다 갖다 버리는데 우리가 RFID 방식해서 더 불편한데 나만 더 많이 내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니까 어디부터 올리는지 아세요? 영업용. 영업용 3배율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달라요. 이거는 무조건 시장 권한이에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시마다 약간 다른데요. 이 대학로에서 횟집 하시는 분은 3배 올랐다고 했어요. 30만 원에 올해 와서 70만 원. 인천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중국집 하신대요. 근데 한 달에 음식물 쓰레기 값을 200만 원 내셨으면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이죠. 굉장히 잘 되는데요. 200만 원을 내셨대요. 그런데 인상률을 계산하니까 거의 500~600만 원을 한 달에 내야 된대요. 그래서 식당 못 하겠다고 왜 전화 오셨냐면요. 기계 달아달라고. 기계 달아달라고 전화 왔는데 저희는 안 돼요. 가정용이에요. 제가 왜 영업용이 안 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해양축이 안 된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했고 앞으로 국민한테 5% 부담했던 걸 85% 부담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1,500원 내면 8,500원이 시부담이에요. 그렇게 부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적이 너무 커가지고 안산시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값이 1년에 40억이 예산이 넘어요. 1년 예산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몰라도 벼락 끝에 섰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 시민이죠. 그냥 서울 시민인가요? 특별 시민이죠. 왜 특별해요? 여러분들 특별시의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은 문제가 돼요. 인구도 많은 데다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체적으로 처리 능력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수도권으로 다 날려서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2013년 7월 달에 목동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목동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음식물 처리 업체가 3개 업체가 같이 함께 움직여요. 첫째, 운송업체, 처리업체, 용역업체가 3개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워를 자랑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3개 업체 중에서. 세 개 업체 중에서 어디가 가장 파워가 셀까요? 네? 네, 운송업체. 왜? 안 날라주면 처리를 못해. 처리업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송업체만큼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혹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어때요? 육상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운송비 올려줘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산이 없어. 왜? 갑자기 7월달에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예산이 없어. 6개월만 유보해서 내년에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좋아 알았어. 내일 아침부터 안 가져갔어요. 3일 안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구더기에 파리에 제가 거기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자원업체예요. 지금 현재 99%를 그분들이 하고 계셔요. 아직까지는 1% 시장을 정비를 못했으니까요. 디스포저가. 그러니 얼마나 힘이 커요. 그분들 비유 건들면 안 돼요. 그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몫이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랴부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 카드 방식, 쓰레기봉투 스티커 4가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쓰레기봉투 우리나라에서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너무 문제가 커요. 제가 어느 시에 미팅을 들어갔는데 그 시에 계신 분이 뒷목을 잡고 그러셨어요. 본부장님 너무 잘하시죠. 쓰레기봉투 너무너무 문제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차 처리 비용까지 내려니까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5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다 손으로 일일이 뜯어서 처리해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은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RFID랑 기계 한 대가 요만한데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면 초과.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디스포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 3가지. 지금 현재도 일반 쓰레기 봉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보다 좀 싸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넣는 주부들이 참 많아요. 왜 넣을까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주부들이 싸니까? 예, 싼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식구가 많으면 조리를 크게 하면 부피가 커서 여기다 넣을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버리는데 식구가 작으니까 조금 나온단 말이야. 2리터, 3리터 사가지고 모아보니 며칠이 걸려. 그러니까 날파리 생기지, 냄새나지, 부패하지, 더럽지, 갖다 버리기 싫어. 귀찮아. 작은 걸 들고 나가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봐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종량제 실시되기 전 2012년도에 벌써 법을 제정했어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겠다. 이거는 이미 제정이 끝나고 종량제 실시를 했어요. 환경부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부들이 잔머리에 대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은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는데 여러분 식구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찮고 모으기 힘들고 냄새나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앞으로 1인 세대까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1인 세대 원룸까지 앞으로 다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해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값 안 올려도 돼요. 불편해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장은 무궁무진한 정도가 아니에요. 다 점유가 되려면 몇십 년 걸려요.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는 그냥 주스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스면 내 거예요. 노력만 하면.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권한이에요. 단체장들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의 금천구다. 금천구 구청장님이 그럼 우리는 한 번 걸릴 때마다 99만 원 물릴 거야. 99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적발을 했는데 이 부산은 약하게 먹였죠. 한 가구당 10만원씩 8가구 적발해서 80만원, 1가구당 10만원씩 먹였어요. 그렇게 하고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자꾸만 집어넣으면 가중처벌해서 해당 10만원씩 올려서 계속 20만원, 30만원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각 시마다 또는 서울시만 구마다 달라요, 제도가. 서울시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천구, 관악구, 이렇게 서초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태료 스티커는 전 국민이 똑같이 받을 또 형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금천구인데 이 금천구에 일반 쓰레기 봉투에 지금 여기 현재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발반이 나서 이 과태료 스티커 붙이고요. 어떻게 하느냐? 적발반이 그날 어디로 나갈 거냐면 서초구의 아파트를 쫙 뽑아요.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 가요. 어느 아파트든지 가서 일반 쓰레기 봉투 꺼내서 다 뒤집어요. 거꾸로 털고. 그러고 조사해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거기 주소 추적해서 과태료 스티커 붙이고 다시 다 집어넣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그 집사람 나오라고 해요. 그분들 앞에서 엎드려서 그거 다 가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 집사람이. 그래야 이 쓰레기 가져와요.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이 강의를 하면서 언젠가는 스타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했어요.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금천구에서. 텔레비 나왔어요. 뉴스 시간에 어떤 좀 엎드려서 그 적발반들 이렇게 서 있고 막 가리는 거. 모자이크 처리는 인공호흡 때문에 해줬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주위 사람은 금방 알아요. 순이 엄마인지 덕이 엄마인지. 아이고 누구 엄마 거기서 그거 엎드려 가리고 있대? 금방 알아요. 우리 뭐 일반인들 뭐 스타 한번 돼보기 어렵죠. 여러분 꾸준히 360일 넣으면 혹시 스타 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앞으로 더 강하게 아마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전부 다 매립을 하기 때문에 매립하면 침수수가 돼서 자연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디스포저가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지 말라고 하세요. 디스포저 걱정하시지 말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적발할 수가 있는데 적발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하는 일이 변기에다 넣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음식물 쓰레기 이름이 없는데 누구네 집 건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부작용이? 저희는 하수관을 2개밖에 안 써요. 외국은 선진국은 다 3개 써요. 근데 우리는 2개를 쓰거든요. 싱크대하고 세탁기가 맞물려서 하나 내려오고요. 화장실기 하나 내려와서 지하 맨홀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나 전부 다 지하 맨홀로 일단은 들어와서 오수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그 하수관은 약간 형태가 달라요. 싱크대 쪽하고. 왜 그렇죠? 변기에 있는 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체가 돼요. 음식물 쓰레기 넣으면. 적체가 됐다 어디로 올라올까요? 걔들이? 1층 변기로 폭발해요. 대구에서 일주일 사이에 2번 폭발했고요. 안산에서 몇 번 폭발하고요. 여러분 무수히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나열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누가 그런가? 다 해요. 그리고 양쪽 가구 70가구다. 70가구가 다 나만 했는 줄 알아요. 나만 넣는 줄 알아. 내가 밟으면 나는 쑥 내려갔어. 없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1층이 한번 폭발하면요. 그 집 한 달이 가도 냄새 안 없어져요. 그 집 어떻게 살겠어요? 1층 사는 죄죠. 그렇죠? 거기 1층은 오다 눕지도 않아요. 1층이라서. 이런 정말 큰 일을 저지르는 게 음식물 쓰레기예요. 정말 많아요. 저희 아파트는요. 빨간 글씨로 써붙였어요. 제발 음식물 쓰레기 변기나 하수기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만큼 여러분 많이 하는 부작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관로. 하수관로가요. 저희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2가지 형태로 띄고 있어요. 합류식이 많은 데가 서울시예요. 고도시다 보니까 오래전에 일찍부터 하수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합류식이 많아서 76%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일수록 분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해서 디스포저 쓰는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상적으로 보는 게 분류식이에요. 왜냐하면 합류식은 오수관에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떻게 해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커지고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인 게 분류식, 즉 오수관을 그냥 하천으로 빼놓은 그 경우죠. 근데 우리는 싱크대와 세탁기가 하나가 맞물려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싱크대에서 물을 쓰면 어디로 가요? 아파트는 다용도실 쪽으로 나가서 세탁기하고 맞물리는 지점에서 낙하를 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모든 것이 내려오면 저희 집 밖에서 화장실하고 맞물리는 다 맨홀이 있어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맨홀에서 만나서 오수관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격적인 시작이 언제면 2002년이에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전 대한민국의 하수 관료가 92%에서 94%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1등이에요. 10년 동안 해놓은 게 이만큼 최첨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러가지 않아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까이 갈수록 풍차처럼 생긴 압축 기계가 있어요. 이거는 전기를 사용하는 공기압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나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곳에 압축해서 그 다음 넘겨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수종말처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최신 시설로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안반석이 80%를 가지고 있어서 지하를 아무리 화려하게 건립을 해도 전혀 지상에 문제가 없는 단층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하요 엄청나게 화려해요. 저희 이 하수관이 어디가 있냐? 5m에서 10m 사이에 지하 자원 에너지 창고 옆에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약 3년에서 5년 후면요 3D 영상으로 이 지하 다 볼 수 있어요. 컴퓨터로. 우리 이만큼 발달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세기에나 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지금 21세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디스포저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수가 들어가면 11시간 동안 오수 처리가 되고요. 오수는 미생물이 먹고 염소로 소독을 해요. 염소로 소독하고 특수 여과지라는 기계를 통과한 물만 하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상급수죠. 제 어릴 때 제일 큰 기억은 중랑천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중랑천 너무 더러웠잖아요. 저희 외갓집이 명목동이에요. 맨날 건너 다녔거든요. 정말 더러웠는데 지금 너무 깨끗하잖아요. 우리나라 하천 전부 다 상급수 이상이에요. 다슬기나 미꾸라지 사는 하천 엄청 많아요. 그 정도로 잘 되는 게 이거의 덕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쓰러지는 건져서 미생물 처리하고 말려서 이렇게 활성탄을 만들죠. 앞으로 이 활성탄의 용도가 굉장히 커질 건데 전 세계가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다시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에 부가가치를 두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활성탄을 만드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분과 염분. 수분과 염분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요. 세계 권장량이 1일 소금 권장량이 5g이에요. 우리나라 16g 먹는 사람이 많아요. 5g 먹어야 되는데 16g 먹는 성인이 너무 많다. 우리 나트륨 중독 국가죠. 그래서 이 활성탄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전 그 시설관리공단에 가보니까 이 활성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요. 왜? 가스의 5배 이상의 화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활성탄이. 그래서 가스로 전기도 만들고 온수 데피는 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독일이나 선진국에서 이거를 연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더 연구해서 버스나 자동차를 이걸로 가는 연료로 만들어 보려고. 그게 성공하면 히트죠. 그죠? 연료 없이 이거는 버리면 낭비요, 하면 자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실행이 되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떨어지셨는데 제일 큰 일을 하시는 1차 시범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1차, 2차, 3차. 우리나라는 8차에 걸쳐서 디스포저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저희가 이 2007년도에 유예기간이 발표되고 2009년도에 유예기간이 발표됐을 때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님이 누구하고 정치를 같이 하셨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도에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 4번에 걸었던 내용이에요. 디스포저 허용 적극 검토. 그래서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님이 3차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되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서울시가 자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디스포저를 도용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은 내부에 관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시범사업 했던 데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특수 아크릴 통으로 돼 있어요. 하수관이 전부 다 지하에. 특수 아크릴 다 투명해서 보여요. 여러분 혹시 변기에서 나오는 게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디스포저로 갈아서 나오는 것도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특수 아크릴 통으로 해가지고요. 그 안이 훤히 보여요. 그래서 그 모든 부유물의 형태나 그 모든 그 잔류, 침전 이런 걸 다 여기서 내부에 시범 사업을 하셨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공적시설로 쓰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미니어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모든 것을 시험 데이터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김문수 전 떨어지셨죠. 이번에 또 함께 같이. 제 마음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기를 원했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도지사에 있었던 김문수 도지사님은 외부, 오세훈 시장님 외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오수관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남양주는 아파트 200가구, 여주는 주택 200가구를 갖고 시범 설치해서 6개월 동안 데이터를 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경기도부터 풀겠다. 환경부 허락해줘라. 막 이렇게 유의됐어요. 그런데 여주는 여러분, 여주 아시죠? 경기도 여주는 100가구 중에 60가구가 써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잘 써요. 경기도 광주 아시죠? 경기도 광주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하루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2번 가져가요. 거기 많이 써요. 너무 불편해서. 일주일에 2번 가져가면 한여름에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난리죠, 냄새가. 아주 문제가 많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한 시간 동안 다 나열할 수 없는 제가 85년도가 우리나라 디스포저 역사의 이력이라고 그랬죠. 그게 여러 가지 걸쳐 오면서 사실 부정적인 일이 많았어요.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동장치를 걸은 게 뭐냐면 KC 인증마크예요. 2차 여과기 인증서예요. 이게 왜냐면 예전에 너무 그냥 주방기구로 업태 종목에 넣어주다 보니까 너무 작은 중소기업들이 막 난리를 빼서 그 싼 기계 중국에 수입해서 팔아놓고 AS 처리가 안 되니까 싹 회사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또한 쓰는 법이 있죠. 쓰는 요령, 쓰는 방법을 아무도 교육을 안 해주고 그냥 갖다 편리하다고 주니까 굉장히 많은 하수구 막힘 현상이나 또는 역류 현상에 이런 부작용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돈 많은 분들은 외제를 썼어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거 쓰겠다고. 외제 쓰면 10개 쓰시면 5, 6개가 역류나요. 저희하고 전혀 안 맞아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지금도 얘기해요. 그거 쓰면 안 돼. 큰일 나. 그게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동장치를 법적으로 걸어주셨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부 법인 협회 인증서를 하나 더 달고 나가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은 저희가 이제 꼭 나가서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거나 건강적인 거를 얘기하실 때 사업적인 것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고요. 가장 자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기계죠. 예. 저희 기계잖아요. 저희 기계가 아담하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가볍고 날씬하지만 굉장히 일을 잘해요. 국내외에 4,500rpm을 쓰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이에요. 회전판. 전 세계가 전부 다 최초의 디스포저는 맷돌식이에요. 맷돌. 허머. 양쪽 탁탁탁 쳐주는 거. 그냥 부시는 기계.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칼날식. 그거 이제 회분식에서 칼날식을 많이 썼는데, 그 회분식에서 칼날식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냐면, 인위적으로 결합한 부분에 너무 식이섬유가 많이 섞여요. 우리나라가 가장 식이섬유 많이 먹는 국가인 건 아시죠? 네. 뭐 먹어요? 남들이 안 먹는 말린 나물. 말린 나물 먹는 게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 먹는 거 사골. 무지상하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사골살만 먹는 거예요. 그 하수관의 영향이 그래서 많은 거고요, 우리나라 하수관에. 근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안 맞았어요, 그 두 개 다. 저희가 처음에 실험해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 개발한 게 저희 거예요. 이렇게 혼합식이라고 딱히 우리 기계는 혼합식이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건 결코 저희 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일단 맷돌, 양쪽에 맷돌, 그 다음에 믹서. 칼날이 3개 올라와 있죠, 이곳에. 칼날이 3개 나와 있고 하나가 내려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가 내려가 있는 곳에 과학이 숨어 있어요. 이 하나가 왜 내려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다 기계 쓰시죠? 네. 안 쓰셔도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쓰는 사람들. 다 쓰시죠? 네. 기계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죠? 네. 손을 넣으시면 안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안 돼요. 나 죽고 너 살자가 돼요. 그러니까 넣으시면 안 되지만 분명히 이곳에 보면은 이 칼날이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칼날이 4개가 있는데 하나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가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열이 발생되는 걸 식혀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이게 하나가 내려가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있는 거고요. 3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90도로 올라와 있어요. 60도 정도로 눕혀 있어요. 65도에서 70도가 좀 안 돼요, 저희께. 그게 뭐냐면 자유장식이라고 해서, 눕히는 걸 우리가 자유장식이라고 해요. 이 눕히는 기술은 저희밖에 없어요. 눕히면 분쇄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부시고 자르고 갈고 3단계를 할 수 있는, 뒷면에 톱니가 있어서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분쇄기는 저희밖에 없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뭐 다 좋은 점이지만, 저희가 회전 속도가 4,500, 1분에 4,500번 늘어요. 1분에 4,500번. 여러분, 이거 돌을 때, 이거 안전망 열고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튀어 오르죠? 네. 그렇지만 얘는 분명히 1분에 4,500번 돌아요. 안 들여다봐도. 1초에 6, 70번. 날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빨리 돌아서. 왜 이렇게 우리가 RPM을 높여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는 음식물 식단이고요. 또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나라 하수관의 환경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미세한 걸 많이 먹어요. 그쵸? 나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비벼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미세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미세한 걸 잡기 위해서 RPM수를 놓쳐놓은 거예요. 아주 높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돌잖아요. 그럼 여러분, 잎사귀가 얇아요, 안 얇아요? 얇죠? 이 얇은 잎사귀가 늘어나요. 원심력을 가하면 확 돌리면서 쭉 늘어나면, 물이 안 들어가면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수 막힌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틀어야 돼요, 꼭. 그래서 그 순간에 믹서는 우리가 음식을 넣어주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해요? 입자가 고와져요. 그쵸? 내가 갈고 싶은 만큼 갈잖아요. 멈췄다, 과열되면 멈췄다, 또 갈고 또 가르면 되는데, 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쵸? 순간에 갈아서 내려보내니까. 그래서 이것이 4,500이라는 RPM이 필요하고, 일단 빨리 잡아서 미세하게 갈아서 이 동력을 많이 갈면, 여러분 회오리 치면 밑에가 어떻게 돼요? 힘이 발생이 되죠. 회오리 되면서. 우리 옛날에 바람에 제 친구 하나가요, 고등학교 때 너무 날씬해가지고 회오리 반응 날아가네 있어요.
진짜 날아갔어요. 붕 떠서 저기까지. 37km 나갔어요. 이거 날아가더라고요. 강풍에. 근데 바람이 이렇게 돌으면 거기서 힘이 발생해서 사람을 날리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돌으면 거기서 동력이 발생되는데 그 동력을 받침해주는 게 이 소비 전력이에요. 그게 딱 맞물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3m에서 6m까지 밀어줘서 낙하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게 꼭 필요하냐면요. 외국은 16cm에서 20cm를 하수관을 써요. 우리는 5cm에서 7cm예요. 그런데 여기가 많이 커서 많이 넣어주면 뭐해요? 여기 내려가는 게 5cm에서 7cm인데 밑에 내려가는 게 받아주질 못해요, 하수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조금씩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딱 맞물리게 회전판과 소비전력과 회전 속도를 딱 맞물려서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 식단에 맞게끔 나온 기계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자랑하셔도 되고 자부하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 안전망부터 회전판까지가 저희가 15cm 주세요. 깊죠? 저희께. 그 이유가 뭐냐면 인체 안전 기준인데 이게 미국 인체 안전 기준이에요. 앞으로 이 조항이 법적 조항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러면 이 15cm 안 지키는 거는 국내에 못 나와요. 시판할 수가 없어요. 그 조항이 되면은. 그래서 1분에 4,500번 도는데 이업률이 있잖아요. 손은 안 하더라도 뭐 튀어 올라거나 모든 걸 제동장치를 갖기 위해서 올려고요. 그 다음에 리셋 버튼. 여러분 잘 아시죠? 리셋 버튼. 이 리셋 버튼은 여러분 한 번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언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리셋 버튼이 자동 멈춤 장치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물질이라고 판단하는 게 딱 서요. 기계가. 근데 이 분쇄기는 기본이 뭐냐면 단단한 걸 가는 거예요. 단단한 거. 그래서 우리 기계에 리셋 버튼을 넣어준 게 뭐냐면 우리 기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사실 뼈다귀 같은 거 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계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환경이 안 돼서. 하수관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희가 그거는 기본이라고 아셔야 돼요. 우리 기계가 어디까지는 하느냐. 기계가 크게 무리가 없다 되는 데가 돌아요. 그게 바로 섣불. 섣불 껍데기나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데이터 내보니까 가장 많이 넣는 게 뭘까요? 소주잔. 정말 많이 넣으셔요. 소주잔. 포크보다 더 많이 넣으신다니까요. 전에 제가 강의를 듣고 어떤 사장님이 그랬대요. 속으로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저 고상하거든요. 근데 강의해야 되니까.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 소주잔을 넣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는데 제가 강의 갔는데 쫙 오셨어요. 직급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어제 제가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거에서는 제 기계 아니니까 당신 기계니까 뭐 상해도 저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미안한 거예요. 왠지 저한테 맨날 강의 들으시잖아요. 제가 어제 소주잔 넣었는데요. 어우 소리는 막 확 하더니 깜짝 놀라서 그러고 벌써 다 갈아내려 보냈어요. 다 내려보내요. 싹 갈아서 내려보내요. 다만 못 가를 때가 언제면 못 가는 게 안 가는 게 탁 쳤는데 결이 꽂혀가지고 그 기계에 회전판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안 돌아요. 그때 리셋 버튼이 탁 나가요. 그 외에 딱 부셔짐과 동시에 싹 갈아 내려보내요. 한 4초면 다 내려보내요.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우에 이건 베이지라고 생각하고 남타사가요. 우리 거는요 돌도 갈고 뼈도 갈고 막 이래요. 그거에 어감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축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으로 뼈 갈고 돌 갈고 석굴 공장이에요. 뼈는 왜 갈고 돌 왜 갈아요? 정육점 가고 석굴 공장은 잘하는데,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놓은 이유가 기계보호장치예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이 리셋 버튼을 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키느냐면요, 리셋 버튼 하나 갖고 AS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싱크대를 여세요. 친절히 이제 가르쳐 드리잖아요. 싱크대를 여세요. 코드를 뽑으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5cm 정도를 돌려보세요. 있어요? 있으시죠? 없어요. 거기 없어요? 버튼 없어요? 빨간 버튼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짜증내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나? 나중에 승질을 막 내시면서 이래. 왜 남들 다 달아주는 리셋 버튼 남 달아줬나? 왜 안 달아주겠어요? 그러고서는 무조건 기사 오라 그래서 2만원 출장비 받고 가서 요것만 꾹 눌러주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지점을 확인하면
웬만한 거는 얘가 자기가 멈춘 거는 그 안에 있는 이물질만 빼면 다 돌아요. 다시 재부팅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리셋 버튼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아셔야 다음에 여러분들도 AS 해줄 수 있고 나도 AS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인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제가 만나고 싶고 좋아했던 이유가 정말 이걸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부작용이 안 난다는 걸 이걸 잘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를 사랑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너 죽어볼래? 나 한번 살아볼래? 그래요. 내성질대로 해요. 근데 내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 나와요. 제 성질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물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물을 튼다. 그 다음에 발판 스위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밟는다. 우리는 순간 소비 전력이에요. 당겼을 때 한 번의 힘으로 발판을 바꾸면 전기가 쫙 당겨요. 그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대기 전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밟았다 뛰었다 밟았다 뛰었다 밟았다 뛰었다 하면 전기가 왔다 갔다 해서 전기 소모도 더 많고요. 기계 모터도 더 빨리 고장이 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내용을 한 번도 숙지 안 하시고요. 떴다 밟았다 가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열어보면 어때요? 다 안 내려갔어. 이상하네. 또 닫고 떴다 밟았다 또 다 안 내려갔네. 아, 이게 원래 이런가 봐. 손으로 꺼내서 버렸대요.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꼭 지켜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밟으시고. 음식물은 어떻게 넣는다? 음식물 어떻게 넣는다? 천천히 조금씩. 어떻게? 잘라서. 천천히 조금씩 잘라서. 이것만 지키시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더 돌려주시면 우리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가요. 아닌 거 너무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 아닌 거. 그 다음에 써보시니까 여기 안 나오는 장점도 많죠. 그쵸? 예. 첫째, 엘리베이터 안 타서 좋고. 둘째, 밖에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안 버려서 좋고. 그거 안 만지니까. 그쵸? 그 다음으로 여러분 댁도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우리나라 하수관이 이래요. 사고를 먹어서 겨울엔 더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그 기름이 액체이니까 떠서 집어넣으면 쑥 내려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액체 기름은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내려간과 동시에 식으면서 딱 달라붙어요. 고체는 넣으셔도 돼요. 고체는. 그러나 안 넣는 게 좋아요. 디스포저를 쓰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에 싸서 버리세요. 원래 기름은 하수관에 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16cm도 아닌 10cm, 5cm를 쓰는데 이렇게 달라붙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 전에 이거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이거를 꼭 명심시켜서 해주시면요, 여러분 사업하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설치 전에 하수구 세정기 알죠? 트래퍼 뭐 이런 거, 옥시클린 이런 거를 2병만 밤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2병. 그리고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거주고 아침에 펄펄 끓는 말고 손 디는 거 말고 그냥 뜨거운 물, 우리가 그 보일러 틀으면 뜨거운 물 있죠? 그거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집이 좀 오래됐다 하면 2번 정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기사님이 오셔도 테스트 하시는데 기사님 오시기 전에 싱크볼에 물을 좀 가득 담은 다음에 뚜껑을 열으세요. 뚜껑을 한꺼번에 팍 열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물이 와이탁 쏟아져 내려가죠. 그럴 때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슉 내려가면 그 집은 평생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오냐면 이러는 게 있어요. 왜요? 저항을 받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이상했어요. 이제 어떤 때는 제가 따라가 봐요. 기사를. 도대체 왜 우리가 뭐를 집어넣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철수세미, 파란 수세미, 그 다음으로 뭐 나오는지 알아요? 칫솔, 그 다음으로 꼬챙이비, 종이, 비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칫솔을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칫솔이 나왔지 하수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깔끔 떠는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걸림망을 빼고 소다 있죠? 소다를 묻혀서 그기다 닦는 거야. 더럽다고. 그러다 놓쳐가지고 못 빼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박혔어요. 이렇게 박혀있죠. 물은 내려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갈면 입자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형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 붙어요, 안 붙어요? 붙잖아요. 10달을 쓰시고도 거기 붙어갖고 영유하면 너 때문이라고, 얘 때문이라고요. 우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탁 열었을 때 시원하게 안 내려가면 문제가 있어요. 그 집 하수관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도 좋고요. 이제 타사와의 비교인데 사실 여기 한 회사는 작년에 없어졌어요. 파워싱싱. 요 회사. 요 파워싱싱이 회분식에 저희 거를 연속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다음에 전문적인 과정을 강의를 하면 3시간 정도 걸려요. 짧게 해도 2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식적인 것도 한 80, 90%는 습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쭉 나가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다 보시면 저희하고 다른 형태의 기계를 만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회분식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본체에 있는 자석과 뚜껑에 있는 자석이 맞물려서 20초 동안 지가 혼자 돌아가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바로 회분식이라고. 그 회분식은 거의 칼날식이에요. 허머식이 없어요. 백도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파워식 같은 것이 회분식이었는데 없어졌어요. 굳어났어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회사는 사라진 경우고요. 그리고 저희 볼 때 정말 단연코 혼합식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 거고, 그 다음에 발판식을 쓰는 이유 아시죠? 온오프식보다 발판식이 좋은 거 아세요? 예, 아시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RPM수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쓰고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 다음으로 69만 8,500원에 기본 4만원 설치비가 들어있죠. 타사는 미포함이에요. 타사는 설치비를 8만원에서 10만원 받아요. 이거 기본 가격이에요. 그쪽에. 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이쪽 회사 자기들끼리 중소기업청이라고 만들었어요. 자기네끼리. 그래가지고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 쪽으로 줘요. 그쪽에 나는 서울 사는데 대구에 하나가 설치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서울서 이거 하나 들고 설치하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B라는 회사 붙여줘요. 그럼 B라고 있는 회사에서 A 걸 받아 설치해주는 거예요. 그 설치비 10만원 받죠. 당연히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가서 누구 거 선전하고 올까요? 내 거 선전하고. 미쳤어? 달아주긴 하고 내가 설치비를 받아먹지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설치도 이쪽에서 다른 사람이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쪽 거 따로 저쪽 거 따로. 기본 16만원 이전 설치비가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그 덕분이 뭐냐 이거예요. 운영상의 차이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저희 기사님들은요 전화를 하거나 문서가 오지 않아요. 모든 건 휴대폰의 앱으로 다 돼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딱 누르면 앱에 몇 년, 몇 시에 어느 고객님께 어떻게 설치했다는 것을 사진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전국에 AS망을 갖고 있는 건 단연코 저희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으로 업종별 아시죠? 지금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시장의 1% 미만의 공유를 갖고 있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올려야 될까요? 그쵸? 거기까지 올라가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 10% 시장을 점유하면 30%가 바로 올라요. 입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 시장을 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리스트 작성하시죠? 일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지 3개 분단을 나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장 공격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 그 다음 내가 사업자를 만들 사람, 이거를 리스트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치해주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업자가 정말 많이 나와요. 지금은 7천만원, 8천만원 주고 대리점 치는 타사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돈 많이 하고 우리 사업 안 하죠, 여기서. 그쵸? 예. 그러나 어때요? 모든 거 다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려면 가장 똑똑해야 되는 게 몸비예요. 몸이 똑똑하면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돈 하시고요. 체험하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체험하면. 써보고 나면 내 거 와서 밟았을 때와 자기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내 싱크대에서 밟았을 때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싱크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첫째 시간에는 앞에 부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많이 못 드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실전에 관한 팁을 많이 드릴게요.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